K뷰티의 성장은 정말이지 로켓 발사 같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K뷰티가 어떻게 전 세계 뷰티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졌는지, 그 성공 뒤에 숨겨진 강력한 엔진과 설계도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든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든 어느 순간부터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정말 어디에나 있잖아요. 꼭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지난 몇 년간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액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성장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죠.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K뷰티의 성공은요,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소비자를 정확히 꿰뚫는, 어쩌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인 성공 공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성공 공식의 첫 번째 짱은 뭘까요? 바로 소비자들이 왜 K뷰티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네 가지 강력한 기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뷰티 제국은 바로 이 네 가지 강력한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둥은요, 현대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특히 밀레니얼이나 Z세대 같은 젊은 소비자들은 이제 메이크업으로 결점을 가리는 것보다 피부 본연의 건강을 관리하는 스킨케어로 관심을 옮겨갔습니다. K뷰티 브랜드한테는 이게 완벽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죠. 둘째, 요즘 소비자들 정말 똑똑하잖아요. 더 이상 브랜드 이름값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 안에 들어있는 성분 그 자체에 집중하죠. 이 변화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럭셔리 브랜드들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도전자들을 위한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가격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인데 가격은 5분의 1 수준이에요. 모두가 지갑 열기를 망설이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죠. 이런 흐름은 소위 듀프 소비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불을 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가성비 높은 대안 제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바로 한류입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심리적 장벽을 크게 낮춰준 거죠. 자, 이처럼 소비자들이 K뷰티를 왜 원하는지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도 제품을 제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K뷰티는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기 K뷰티만의 강력한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생산 방식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잘 짜인 하나의 거대한 영화 제작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K뷰티 생태계는 마치 잘 짜인 영화 제작 시스템 같아요.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브랜드사, R&D와 생산을 책임지는 ODM, 그리고 전 세계 배급을 맡는 유통사, 이 세 전문가 집단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ODM입니다. 단순한 제조사랑은 좀 달라요. 이들이 바로 혁신의 엔진인 셈이죠. 이런 완벽한 분업 구조는 속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줍니다. 브랜드는 오직 트렌드를 읽고 고객과 소통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 결과 세상 어떤 브랜드보다 빠르게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엄청난 수요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공급망이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전 세계 시장을 향한 거침없는 진격이었죠. 이렇게까지 성공했다는 건 당연히 시장 점유율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K뷰티가 전 세계 스킨케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놀랍게도 아직 3.1%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점이 K뷰티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게 정말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을 장악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세포라나 얼타 같은 주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K-뷰티의 다음 챕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명확해요. 아직 K-뷰티의 바람이 닿지 않은 유럽과 중동 같은 거대한 미개척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동시에 로켓 같았던 성장세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K-뷰티는 단순히 제품을 판 게 아니에요. 21세기의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새로운 전략 지침서를 쓴 거죠.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공식을 가장 먼저 따라하게 될까요?